네, 일단 숫자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일기 때를 되돌아봤더니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그렇게 발효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기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기 때도 분명히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달러 강세 효과도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바이든 정권이라던가 이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트럼프 이번 4년의 이 행정부는 과연 경제라던가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큰 방향으로 일단 주식으로만 보자면 경기는 사실 트럼프를 논하기 이전에 미국 경기는 이미 굉장히 건강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생산성 향상, 질적 성장, 지난주 발표됐죠. NFIB 오늘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중소자영업자 낙관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82포인트에 지금 105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3개월째 거의 스파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 경기는 이미 강건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올해 주식시장을 조금 변동성의 요인이 될 거는 물가가 아닌가. 지난주까지 CPI, PPI 그래도 안정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건 YOY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긴 하지만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유일한 변동성 요인 하나가 이제 물가가 아닐까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일단 이 석탄 에너지, 석유 시추 생산을 굉장히 장려할 거라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유가라는 게 우리 경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걸 기초로 생필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가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트럼프 당선 이전에 80불까지 갔다가 오늘 어제 75불인가까지 또 훅 떨어졌죠.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뭔가 재정 지출이 또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상쇄하는 효과.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제가 오늘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고 물가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분기 기준으로 3%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3분기에 우리나라가 1.5% 성장했거든요. 미국이 3.1% 성장했어요. 그러면 물가라는 게 경기가 성장하면 물가는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 정도 보고 있긴 한데, 서론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물가는 좀 봐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때 경기 전체 상황을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PB분들이 꽤 좋아하시던데, 실업률, 유가, 케이슐러 주택가격, 물가 어땠는지, 기준금리, 가처분 소득이 어땠는지, S&P 500, 또 하나는 코스피가, 어떤 분들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비판하는 분들은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4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바이든 정부 때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팩트나 숫자를 갖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예측 불가성의 이런 걸 보고 전반적인 걸 판단하면 투자에 아주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트럼프 정부 때 34% 증가했는데 바이든 때 14%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물가 마이너스 1.1% 하락했고 바이든 정부 때 상승했고, WTI 마이너스 1.9% 유지됐고 바이든 정부 때 57% 상승했어요. 유가가. 실업률, 팬데믹 제외하면 실업률이 35%, 36%만큼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비슷했죠. 35.9%, 비슷한 상황. 세금 훨씬 깎아주고 있고, 이번에도 법인세 본인이 일기 때 35%에서 21% 깎아줬다가 이번에도 15%로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인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훨씬 좋았고, 마지막으로 경제 정책의 전반에 대한 평가는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낮은 점수죠, 지금. 그래서 이미 정권을 이양해 졌으니까, 대선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되게 중도 진보 쪽의 언론으로 평가받거든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조차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정책 평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일단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기대를 봤더니 숫자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고 증시, 더불어서 미증시가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좋은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대도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